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17년 새해 첫 번째 편에는 한 해도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주관적 안녕감 지수라고 잡아봤습니다. 안녕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안녕감 지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이것은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녕감, 이것은 바로 행복감이죠. 행복감. 이 한 해에, 새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십시오. 사람은 보통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이고, 행복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행복하면 성공하고 행복하면 장수합니다. 행복하면 성공하고 행복하면 장수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행복하다고 안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도수가 높으면 장수하고 행복하게 산다.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면서도 그래야 되겠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하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장수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안녕감 지수를 이루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행동 요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50%, 환경적인 요인은 10%, 그리고 행동 요인이 40%입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내가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행복하겠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라는 거죠. 남들보다 잘나고 이쁘게 생긴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벌써 50%는 행복은 먹고 들어간 거죠. 그러나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논의에서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낀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10%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적 요인, 내가 좋은 집을 사고 비싼 외제차를 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환경이 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안녕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게 환경적 요인인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안녕감, 우리의 행복감에 주는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안녕해지고 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데 취직을 하고 좋은데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환경이 되면
내가 안녕해지겠다, 행복해지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중요한 것이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죠. 처음에는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근데 여기 채워지면 요 정도 더 있어야 행복하겠다. 또 채워지면 이 정도 더 있어야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 내성 때문에 이 10%마저도 자꾸 안 채워지는 거죠. 처음에 채워진 것 같았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집에 한 2달 살아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바다가 보이면 좋았겠는데 바다가 보이니까 처음에는 가슴이 설레었지만 몇 달 살다 보니까 설렘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은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 점점 더 크고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자극이 와고 오고 또 자꾸 오고 계속 와줘야 100% 와야 그것이 결국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을 얻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100%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환경만 개선되면 다 될 거야. 이 병도 나을 것이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고 내가 굉장히 해피해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100%가 아니라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4배나 중요한 것은 행동 요인입니다. 행동 요인. 행동 요인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함 지르고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행동 요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40%. 이 40%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병, 사람이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플 때 이 몸이 아픈 병, 이 병만 나으면 난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적 요인이죠. 그러나 행동 요인은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나에게 왜 왔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왜 허락하셨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 행동해 나가는, 대처해 나가는 행동을 자꾸 바꾸고 개선해 나가면 그것 때문에 무한한 이런 안녕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감성의 문제입니다. 감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너무나도 감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감성을 무시한 대신에 무엇을 존중했느냐 하면 이성을 존중해왔죠. 이성.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성적으로 항상 이성이 우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고 이성적으로 행하고 이성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감성은 항상 뒤에서 서포팅, 보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성은 계속 무시되고 이성만 계속 존중이 되어 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되다 보면은 대우받지 못하는 감성, 평생 보조만 해주고 내조만 해주던 감성이 어느 날 자기가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굉장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무지무지한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안녕하다고 느끼는 이러한 것은 감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감성이, 나의 감성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안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감성의 문제는 자꾸
무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 짜증, 기억력, 그리고 허기감. 제가 방금 썼던 이 네 가지 영역들, 잠의 문제, 짜증의 문제, 기억력의 문제, 허기감 문제, 이러한 문제가 이성적인 문제입니까? 감성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감성의 문제입니다. 뇌의 하부, 시상 하부에 그 중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곳에서 감성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이 시상 하부에 다 이것이 속해 있는 문제들입니다. 잠을 얘기해 드릴게요. 잠자는 것. 잠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시간이다. 자라. 이렇게 내가 말해서 잠이 온다면 그것은 이성의 문제이죠. 그러나 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감성적으로 평안하고 샬롬을 느끼고 아무런 불안이 없을 때 잠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불 끄고 야단을 해도 감성적으로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안녕을 누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밤에 밤에 너무 강렬하고 감동적인 음악을 막 듣는다든지 무슨 동영상을 본다든지 너무 강한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우리의 감성이 막 요동치면 잠 다 달아납니다. 잠은 감성의 문제이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짜증을 잘 부리는 사람들, 신경질을 잘 부리는 사람들도 이것은 감성의 문제입니다. 신경질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짜증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짜증 내면 안 돼. 이런 이성적인 명령이나 한마디로 짜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감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짜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기억력의 문제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진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억세포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치매가 아닌, 아직 치매가 오지 않은 뇌의 기억세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성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없어지고 자꾸만 건망증이 생기고 이런 것을 단순히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나이 탓이야,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나이 들어도 안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도 기억력이 없어지고 건망증이 자꾸 생기는 사람 참 많아요. 그것은 기억력 역시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 기억력이 자꾸만 강화됩니다. 사람은 말이죠. 내가 저것이 참 좋다는 거죠. 너무 좋다. 좋은 감정이 생기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감정이 생기면 기억 안 하게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성적으로 내가 딱 받아들이고 싶고 접수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을 마음이, 감정이 들면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감성의 문제이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이성의 문제로 다그치죠. 보고 또 봐라. 외우고 또 외워라. 자꾸 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성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기억의 문제가 감성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시상 하부에 그 중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허기감. 밥 먹는 거 됐죠. 허기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감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감성의 문제입니다. 허기감이 감성의 문제입니다. 허기가 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허기감이 있고, 육체적인 허기감이 있고, 하나는 정서적 허기감이 있습니다. 정서적 허기감은 다른 말로는 심리학적
심리적 허기감 이렇게 말하는데 육체적 허기감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파서 느끼는 허기감. 이것은 밥을 먹으면 당연히 없어지죠. 포만감을 누리면서 행복해지죠. 행복해지니까 이제 안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행복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상당히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이제 충족이 되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배가 부르면 행복해지죠. 그런데 이 정서적 허기감은 그게 아닙니다. 이 배가 고픈 것과는 상관없이 자꾸 먹고 싶은 거죠. 자꾸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금방 밥을 뗀뗀하게 먹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 빵을 먹고 자기 전에 또 과자를 먹고 또 주스를 마시고 하루 종일 자꾸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서적 허기감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해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서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먹는 거죠. 정서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안녕하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관적 안정감입니다. 주관적 안정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안녕하다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만들어주고 안정감, 안정감을 만들어주면은 허기가 채워지기 때문에 먹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우울증이 있거나 좀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이런 정서적 허기감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옆에 가보면은 서랍마다에 막 빵이 들어있고 또 온갖 초콜릿도 들어있고 여기저기 막 부스러기 흩어져 있고 밤에 자다 일어나서 먹고 부엌에 가서 먹고 계속 먹고 또 먹고 이걸 거식증, 폭식증이라고 그러죠. 그래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녕하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주를 채우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기감의 문제도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 허기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고 또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비만하게 되고 똥배가 나오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겠죠. 그러나 정서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내가 안녕하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참 은혜로 멋지게 산다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안정감 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런 허기가 안 집니다. 안 져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도 적당히 조금 먹고 절제해도 충분히 행복한 거죠. 절제를 해도 충분히 안녕한 것입니다. 그런 행복감, 주관적 안정감 지수가 높아지면 음식을 절제하게 되고 또 정서적 허기감이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새해에는 우리의 감성을 좀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성에 눌려서 감성이 많이 무시를 당해 왔는데 감성이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감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거나 자꾸 끝없이 계속 먹어서 살이 찌고 비만에 빠지고 불안해지고 또 감성이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팍팍 나고 또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 페이지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 다 까먹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감성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너무나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부지런히 해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목숨을 다해서 해라. 제사중성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푸시받아온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계속 압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런 잘 처리했을지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 고관 대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택도 아닌 어이가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은 이 사람의 감성이 소진되어서 감성이 일으킨 반란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감성이 반란을 일으키면 도무지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을 좀 살려주십시다. 2017년 이 한 해에는 감성을 무시하지 말고 감성을 좀 살려주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주관적 안정감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는 날라리가 되어라. 그게 건강한 삶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완벽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완벽하고 물론 목표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일 용납하지 못하고 제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약한 점,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약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회복되게끔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한 30% 정도의 여유를 주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돈을 못 벌더라도 여행도 좀 가고 영화도 좀 보러 가고 운동도 좀 하고 친구들과 낭비처럼 보이지만 좀 비싼 데 가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런 30% 정도의 감성을 살려줄 줄 아는 감성을 회복시켜 줄 줄 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주관적 안정감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다. 우리 한약에서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의 기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기와 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한 것이고 혈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가 너무 무거운 사람들은 불건강한 사람입니다. 진지한 것은 좋지만 너무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기가 가벼워질 수가 없다. 그 사람 옆에 가면 너무 무서워서 찬바람이 난다. 사람이 너무 완벽해서 말을 못 붙이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30% 나에게 허점이 30% 있다. 그 허점이 있는 것을 참 기꺼이 말할 수가 있고 또 남의 허점 30%의 허점이 있는 것을 웃으면서 봐줄 수가 있고 익스큐즈 할 수가 있고 우리 서로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용납을 좀 하고 용납받고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납해 주셨는데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감성을 좀 살려주도록 하십시다. 2017년 이 한 해에 우리가 정말 주관적 안정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감성, 우리 이웃들 속에 있는 감성, 그러한 감성들을 이해하고 살려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 한 해 동안에는 참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안녕하다, 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